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아까 우리 지금 계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자기 이익을 갖다 정당 이익으로 치환시키는 제주, 내지는 또 한국의 불안한 사람은 이 사태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간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물론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 어떤 믿는 게 있을 거고 진실을 얘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 조금 대단한 아주 그걸 또 국회로 김어준이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 최민희란 가방이 위원장이었나요? 상임위원장?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김어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표도 긍정적인 그러한 또 언급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헷갈리죠. 정말로 저 말이 맞는 건가? 한동훈이도 무슨 사살 명령이 그게 김어준이만, 하여간 그런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여기 아마 직접 관련이 돼 있던 사람 같아요. 국회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일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 씨가 호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원순 국정원 출신 보좌관 분석을 근거로 김 씨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의 북한 폭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한 허구, 판단 유보라는 보고서를 냈다. 미확인 상태로 확산돼서는 안 될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군사 정보를 근거로 선을 그었다는 보고서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김어준을 음모론자라 매도하느냐고 반발하자 한동훈 암살조와 북폭 유도 등 5가지 의혹 모두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 수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례적 보고서를 낸 박 의원이 김 씨와 열성 지지층의 압박을 못 견딜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그대로 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재판을 거쳐 사실과 허구, 음모론이 구분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어준 씨의 주장들은 워낙 충격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호한 상태로 둔 채 정치 선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김 씨는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한 음모론을 많이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그가 제기한 천안함 자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은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음모론이 진실이라고는 김 씨도 내심으로는 믿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음모론은 클릭수가 오르고 열성 지지층이 생기는 상업적 효과가 있다. 그가 만든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 아직도 믿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아니라 김어준 당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김어준의 이런 소행이라든가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이익으로 삼는 정치적 지렛대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도 참 한심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재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더구나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안심하고 활동했던 게 TBS 서울시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 방송국 아니겠어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또 거기서 돈을 받아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말을, 한동훈 암살조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 폭격을 유도했다. 이건 얼마나,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이 최민희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의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김호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호준 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한 박선원 의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 되는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우리 박성희 그 교수님 그 얘기를 계속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좀 차분하고 잠잠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이셨는데, 아까 자기 이기를 국가 이기로 착각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이번에 특검법이 아마 이제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충분히 통과시키겠죠. 거부권을 행사, 제2요구권을 뭐 했습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자주 일어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통과가 되면은 좀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라고 생각도 하면 되고, 이런 게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 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아침에 보니까 뭐 3면인가 4면에서 비상계엄이 전개되는 과정, 뭐 계획했던 뭐 여러 가지 갖다 방송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냥 뭐 국내에 전부 다 불났고 뭐였고 요땅해갖고 바로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최소한도 비상계엄은 군 병력이 동원될 수 있고 몇 명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래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정지시킨 건 아니죠. 그냥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여가지고 해제를 결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2시간 뭐 11분 만인가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의를 받아 들어가지고 또 해제를 하려도 국무회의를 갖다 소집해야 되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뭐 7시간 만인가 계엄을 해제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도 부상당하거나 또 뭐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군인들도 거기서 모습을 봤죠.